중년이 되면서 세포의 노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세포의 노화는 기본적으로 근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근육의 볼륨도 작아지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원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움직임의 문제인데요. 이 무릎이 위아래로 구부러지고 펴질 때 바른 자세가 아닌 안쪽으로 또는 바깥쪽으로 잘못된 동작으로 움직일 때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특히 앉거나 일어났다 하는 동작에서 엉덩이 근육을 잘 쓰지 못하면서 무릎의 불안정성이 커져서 그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없던 무릎에 통증이 생기면 병원에 가는 게 맞고요. 하지만 그 통증의 정도도 통증 지수라고 해서 1에서 한 3 안에 있는 것은 하루 이틀 지나면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4 이상, 5, 6이 된다면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3 미만에 있을 때는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자리에서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일어나 보는 동작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고요. 그 동작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부상은 아니고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릎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체 운동으로 가장 추천하는 운동은 런지가 있거든요. 아마 집에서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동작이고요. 이 동작이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에 근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동작입니다. 네, 우선 런지가 여러 종류가 있지만 발이 앞으로 가는 것보다는 뒤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라 발을 뒤쪽으로 가면서 런지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하는 동작은 몸통이 90도로 서 있는 상태로 런지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허벅지 앞쪽에 자극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엉덩이를 강화하고 싶다면 내려가면서 상체를 대략 한 30도 정도 구부려 주면서 런지를 해보겠습니다. 자, 뒤로 상체, 그렇죠. 네. 그래서 내려가면서 천천히 엉덩이 쪽에다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가서 왼발에 힘을 줬다가 일어나는 방식으로 해서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으로 자극이 온다면 엉덩이 근력이 강화되면서 하체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아픈 경우는 무릎에 부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 경우는 병원에 치료가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부상이 크지 않은데 크게 없는데 무릎이 아프다는 건 올라가는 동작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한번 발 하나 올려서 올라가 보실까요? 자, 이 상태로 허벅지만을 이용해서 올라가게 되면 그냥 그대로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네,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얘를 이용해서 그냥 몸이 수직으로 일어납니다. 그렇죠. 두 번만 더 해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주로 허벅지 근육을 사용하게 돼서 무릎에 부담이 커집니다. 자, 됐고요.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발 올려주시고요. 상체를 대략 앞으로 이동시켜 주시고 올라갈 때 왼쪽 다리만 쓰는 게 아니고요. 뒤쪽에 있는 종아리로 밀어줘서 몸을 위로 추진시켜 줍니다. 종아리로 쭉 밀어 올려서 그렇죠. 그래서 힘을 뒤에서 앞으로 전달하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그대로 다섯 천천히 발 종아리로 밀어주고 올라가고 그래서 오른발로 밀어 왼발 허벅지로 힘을 이동시켜 주시면 힘의 분산을 통해서 허벅지 또는 무릎의 부담을 줄여주어서 통증이 줄어들거나 계단 오르는 것이 조금 더 편해지실 겁니다. 걷기가 무릎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나누기에는 좀 어렵고요. 어떻게 걷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바른 동작으로 걷는다면 무릎에 도움이 되겠지만 좋지 못한 동작으로 걷는다면 반대로 부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의 질적인 부분, 어떻게 내가 잘 걷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로 걷는 동작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 중요한 우선순위로 하면 첫 번째는 스텝입니다. 스텝은 오른발과 왼발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자기 키에서 100을 뺐을 때 자기의 스텝이 됩니다. 저는 175cm니까요. 175에서 100을 뺀다면 대략 75cm가 제 오른발과 왼발 사이에 간격이 되어야 하고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걷는 속도인데요. 보통 초당 1.4m 정도를 가는 것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폭과 스피드를 잘 유지한다면 아마도 올바로 걸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릎이 시큰거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문제는 유연성의 문제, 근력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무릎이 시큰거린다면 준비 운동을 조금 더 오래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폼롤러를 한다든지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또는 허벅지를 자극할 수 있는 가벼운 근력 운동을 통해서 준비 운동의 시간을 길게 해서 그 시큰거리는 것이 줄어든다면 본 운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준비 운동을 했는데도 시큰거리는 통증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본 운동 또는 강도 높은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무릎에 시큰거림이 있다면 그 시큰거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군데의 무릎 주변을 풀어주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오금이라고 하는 뒤쪽과 그 다음에 무릎의 측면 위쪽을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운동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만약에 오른쪽 다리를 기준으로 오른쪽 무릎이 불편하다고 하면 뒤에 오금이라는 곳이 굳어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오금 뒤가 굳어지면 무릎이 이렇게 펴지지 않고 구부러진 채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우리가 말하는 오다리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블럭을 밑에 두고요. 그 다음에 야구공 또는 딱딱한 공을 오금 뒤에다 놓고요. 이 상태에서 어때요? 아파요? 네, 이렇게 좌우로 2, 30번 정도 흔들어서 흔들어 주세요. 가장 딱딱한 곳을 찾고 그 위치가 조금 부드러워질 때까지 풀어주시면 무릎이 편안하게 펴질 거고요. 그렇게 편안하게 펴져야 관절의 스트레스가 적게 가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측면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릎에 부상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분이 오금 뒤쪽과요. 그 다음에 이 슬개골이라고 하는 위 측면, 요 위치거든요. 이 위치가 딱딱해져요. 손으로 잡고, 요 가까이 한번 문질러 주시겠어요? 그렇죠. 어때요? 네. 그래서 허벅지에서 보면 측면에 사선, 대각선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무릎이 펴지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구부러진 무릎이 조금 편하게 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준비 운동이 충분히 잘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릎 보호대는 무릎의 불안정한 어떤 상태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무릎 보호대를 지속적으로 착용한다면 근력의 약화나 무릎의 불안정성이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보호대를 점증적으로 강도를 낮추면서 떼어간다 생각을 하고 착용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무릎 보호대 없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뺀다라고 생각하고 점증적으로 그 보호대의 강도를 낮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년에게 좋은 탑5 운동의 런지에서는 우선 발바닥, 그 다음에 허벅지, 엉덩이를 쓸 수 있어야 좋으니까요. 자,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허리 손 올리시고 발이 뒤쪽으로 나가면서 뒤로 나가면서 상체 살짝 숙여 보실게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일으키시고요. 하나. 무게 중심은 오른발에 출발. 오른발에 두고 허벅지와 엉덩이로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자, 다시 본인의 체중을 허벅지, 엉덩이로 받고 그 상태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렇죠. 상체는 꼿꼿하게 세워주시고요. 내려가고 일으키시고. 자, 이렇게 10개에서 15개 정도 하시면 아마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에 좋은 자극이 올 겁니다. 두 번째는 엉덩이 강화 운동인데요. 누운 상태에서 양 무릎을 90도에서 100도 정도 구부리고요.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쭉 들어 올리시고 천천히 내립니다. 다시 쭉 들어 올리고 내려주시고요. 이때 만약에 허벅지 뒤쪽이 많이 사용된다면 발이 이렇게 멀게 되면 허벅지 뒤쪽이 많이 쓰이는데요. 얘를 당겨서 허벅지 뒤쪽이 조금 안 쓰일 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체는 따로 움직이지 않게 하나의 몸처럼 움직일 수 있게끔 한 번에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일으켜 보실게요. 그렇죠. 일으켜서 천천히 내리고, 자, 그대로 몇 개만 해보실게요. 자, 높이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요. 무릎에서 어깨까지 직선을 이룰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대 정점에 올라가서 힘을 한번 꽉 주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다시 한번 올리고
그래서 대략 10개에서 15개 정도 하시면 엉덩이에 힘이 많이 들어올 거고요. 지금 소리 들리는 것처럼 호흡을 통해서 코어까지 강화시켜주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 하체 운동으로는 이제 스타 밸런스라고 하는 운동이 있는데요. 한쪽 발을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발을 사방으로 움직여주는 동작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허벅지 근력과 밸런스 능력을 향상하게 됩니다. 허리 손 한번 올려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내가 뻗을 수 있는 그 최대 길이의 한 60%만 뻗어 보실까요? 그렇죠. 다시 발 가운데 찍고 측면. 그렇죠. 다시 찍고 뒤로. 그렇죠. 다시 안쪽으로.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 번 도는 게 한 번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멀리 10%만 더 멀리 가볼게요. 쭉 최대한 멀리 10%. 네, 바깥쪽으로. 무게 중심은 왼발에 두고요. 다시 뒤로 길게. 그렇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최대로 멀리 가볼게요. 시작. 쭉 길게. 그렇죠. 더 측면. 그렇죠. 뒤로. 네, 허벅지와 엉덩이 중심으로. 그 다음에 안쪽으로. 네, 좋습니다. 자, 운동은 한 바퀴 도는 것을 한 번으로 했을 때 최소한 3번에서 5번 정도 운동을 하면 허벅지, 엉덩이, 하체에 아주 운동이 잘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하체 운동으로 스쿼트를 많이 하는데요. 아무래도 스쿼트를 할 때 발바닥을 다 붙이게 되면 종아리의 사용이 좀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종아리를 사용할 수 있게끔 뒤꿈치를 살짝 들어줍니다. 양손 허리에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내려갑니다. 뒤꿈치는 땅에 대지 않아요.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갔다가 그리고 일어납니다. 쭉 일어났을 때 허벅지, 엉덩이에 힘 주시고요. 다시 천천히 내려가고. 자, 이렇게 되면 발끝, 발바닥,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까지 사용이 되면서 하체 전체가 사용되고요. 지금 상체를 곧게 유지하기 위해서 상체에도 단단하게 힘을 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하체를 포함한 전신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스쿼트는 가능하다면 뒤꿈치를 떼고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 횟수는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하시면 하체에 아주 좋은 운동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아리 운동인데요. 아무래도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해서 종아리에 있는 혈액들을 몸으로 다시 회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아리가 약하면 종아리에 부종이 생기거나 걸음걸이 또는 뛸 때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양손 허리에 올려주시고 양발은 골반 넓이. 이 상태에서 몸을 곧게 세운 후에 자, 뒤꿈치를 하늘 방향으로 끌어올리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자, 다시 끌어올리시고 네, 이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다른 관절들이 구부러지거나 펴지지 않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 쪽에서는 엄지발, 검지발, 중지발 정도까지만 밀어주시고 새끼발가락 쪽으로 힘이 가면 오다리가 되기 때문에 그 동작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높이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다시 최대한. 자, 그러면 이 운동을 몇 개 하냐면 최소한 30개는 하셔야 되고요. 많으면 50개 정도도 좋습니다. 네, 대신에 움직이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운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올라갈 땐 좀 빠르더라도 내려올 땐 조금 천천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무릎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허리를 바르게 세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허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등과 허리를 직선으로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턱을 살짝 당겨 주시면 올바른 자세인데요. 하지만 엉덩이의 근력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오래 앉아 있는 것은 사실은 좋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중간중간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그렇게 움직여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내 몸이 바로 서는 게 필요한데요. 보통 몸에 힘을 빼고 서면 복부가 앞으로 밀리고요. 등이 이렇게 구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다리부터 잡아주는 게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는 허벅지 앞쪽에 힘을 주고요. 주는 동시에 엉덩이에 힘을 주고요. 그렇게 되면 복부까지 힘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가슴이 이렇게 펴져서 가슴을 견갑골을 아래쪽으로 내려주고 턱을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 자세가 되면 지금 바로 선 자세가 되거든요. 힘 한번 빼보시겠어요? 몸에? 네. 몸에 힘을 빼면 등 구부러지고요. 대체적으로 무릎이 살짝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허벅지 힘주고, 엉덩이 힘주고, 코어, 등 펴고, 시선 살짝 내려주는 이 동작이 바로 선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버스나 지하철 또는 어딘가에 서 있을 때 이 자세를 유지해서 서 계시면 무릎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능하다면 계단을 좀 많이 이용해서 걷는 걸 추천드리고요. 물론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어떤 지하철이나 버스 또는 아파트 계단을 이용해서 하체 근력을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피트니스 센터나 집에서 런지, 스쿼트, 그 다음에 종아리 근력 강화를 할 수 있는 하체 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코어의 근력 강화는 하체의 안정성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코어 운동을 기본적으로 하체 운동에다 같이 넣어주시면 훨씬 더 무릎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릎에 부상을 당했거나 아니면 또는 전방십자인대 같은 부분을 수술했다면 정상적으로 스포츠를 즐기는 데까지는 대략 한 10개월 정도 걸릴 거고요. 구간별로 나눠 본다면 보통 수술부터 한 3개월까지가 유연성을 회복하는 단계 또는 고유수용성 감각이라고 무릎의 균형을 잡는 능력을 만드는 기간이고요. 그 기간이 지난 3에서 6개월의 단계에서는 근력을 만듭니다. 그래서 무릎 주변의 근력, 그 다음에 종아리의 근력, 그 다음에 엉덩이의 근력을 만들어서 무릎을 단단하게 하는 과정이고요. 마지막 6개월 이후로부터는 스피드를 향상시키는 단계로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속도를 증가시키면서 달리기 또는 점프 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작들이 완성된다면 만약에 축구 또는 스키 또는 농구를 하다 다치신 분들은 그 스포츠로 복귀하는 기간을 대략 10개월 정도를 두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